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965만원이고요. 마이너스 7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좀 전에 방송을 하다가 실수를 해버려가지고요. 시간에 거래 주문을 잘못 넣어가지고, 안 팔아야 되는 종목을 팔아버리고 팔아야 될 종목을 안 팔아가지고 그거 꼬여가지고 지금 잠깐 이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어쨌거나 뭐 이미 그렇게 돼버린 거 어쩔 수 없죠. 일단 다 정리했고요. 일단 계속 눈에 밟힙니다. 지금 IT센이었는데 가지고 있는 거 다 정리하고 IT센을 제가 200만원을 잡았었거든요. 잡았는데 이거 승부를 한번 걸겠다 하고 갖고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7,380원 이거 여기에 팔려버렸습니다. 이거 주문 넣으려고 넣은 게 아니고 에브리봇하고 IT센 두 종목을 갖고 있었는데 에브리봇 뭐 매도 주문 넣는다고 에브리봇 보합 가격에 주문을 시간에 거래 주문한다고 넣었는데 그걸 IT센을 눌러놓고 보합 가격에다 주문을 넣어버린 것 같아요. 넣어버리고 체결돼 버렸습니다. 이거 진짜 오늘 딱 한 종목 지금 현 시점에서 딱 한 종목 괜찮아 보이는 게 얘인데 이걸 날려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것도 내일 어제부터 지금 계속 뭔가 꼬여가지고 심리적인 압박에다가 막 여러가지 엉켜가지고 지금 잘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네요. 빨리 이런 걸 털어버려야 되는데 이건 정말 실수할 게 아닌데 이걸 시간에 거래해서 얘를 보합에 팔려고 이게 15,640원에 주문 넣으려고 넣는다고 누르는 게 여기 눌러놓고 이거 보합 가격이 7,380원이었거든요. 이게 에브리봇인 줄 알고 이거다가 주문 떡 넣으니까 첫 번째 바로 체결돼 버렸습니다. 체결되고 지금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 버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단타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버렸습니다. 참. 그 다음 파스라도 팔았으면 더 억울할 할 건데 0.94%라도 좀 더 억울할 할 텐데 첫 파스에 그냥 팔려버려. 방송하다가 갑자기 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보니까 얘가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아까운 건 날려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다시 또 해야죠. 뭐 일이 안 될 때는 참 여러 가지로 꼬입니다. 어쨌거나 제가 가진 종목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했고요. 어제 제가 방송에 좀 많이 힘들어 보였던가 봐요. 댓글에 이제 힘내라는 말이 올라와 위로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제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항상 힘들지만 어제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송도 좀 짧게 하고 했는데요. 겨우 진정해가지고 오늘 좀 마음의 안정을 찾았었는데 주문 실수 한번 해버리니까 또 충격을 더 받아가지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휴장이었고요. 독일 증시는 마이너스 0.49%, 뭐 조금 빠졌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그냥 뭐 약간 하락하는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빠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지지선 자리에 있었기도 하고 여기 매물이 이렇게 있는 지지선에 여기 이렇게 두터운 벽이 있는데 이거 깨고 내려가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장 시작할 때 뭐 약간 올라가는 그림까지 나왔었어요. 이거 5분봉이니까요. 올라가는 그림 나오고 떨어졌다가 아니죠. 아침에 떨어져서 출발했다가 다시 상방으로 들어올리는 그림까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뭐 무난하겠거니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쭉 빠져가지고 1% 이상 쭉 급락하는 그림이 나와버렸습니다. 여기 쭉 빠져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한번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뭐였냐면 IBM 넷하고 삼보산업하고 일비스하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수가 쭉 밀려버리니까 얘들 또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뒤로 쭉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YBN 넷도 뒤로 밀려버리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막 원인을 찾아야 되죠. 빠지면 왜 빠졌는지는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지수가 이렇게 빠졌으니까요. 뭔 일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중동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봤는데 흥구석유 뭐 별로 안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흥하해운 별일 없죠. 홍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아닌데 얘가 올라갔었어요. 빅텍이 이게 지금 한 20%대까지 갔다가 내려왔지 싶습니다.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빅텍이 쫙 밀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합쳐보면 이제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지수가 내려가는데 뭔 일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진짜 심각하면 다 던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진짜 전쟁 났으면 빅텍을 사야 되는 수도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얘가 막 올라가니까 중동은 아니고 이건 우리 문제라고 봐야 될 겁니다. 지수가 빠지는데 빅텍이 급등한다. 그러면 한반도에 무슨 북한 도발 이런 느낌이 되죠. 그래서 이제 뉴스를 계속 이제 지켜보면서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제가 찾은 뉴스는 이거였었어요. 북한에서 원래 초에 신년 되면은 원래 다 한마디씩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남한이 주적이다 이래가지고 뭐 한판 붙자 이런 느낌으로 뭔가 막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떠드니까 그것까지는 또 그걸로 인해서 빅텍이 조금 한번 조짐이 있었죠. 여기서 빅텍이 올라갔다 막 하는 이 부분이 북한에서 이제 주적이라 그러고 이제 전쟁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니까 북한의 도발 위험성 해갖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짐이 보였는데 오늘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부어버린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한이 도발하면 몇 배로 응징할 것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사태가 좀 많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몇 배로 응징한다 했기 때문에 이 이제 아주 사소한 어떤 이런 마찰에도 아주 심각하게 사건이 확전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을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원래 초에 남한은 주적이다 해갖고 뭐 가만 안 있겠다 한판 붙자는 느낌으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그렇게 하면 몇 배로 응징하겠다 해버리니까 이제 북한에서 뭐 돌 하나 던지면 이제 여기서 돌을 10개나 또 던져야 되는 입장이 되죠. 그러니까 쏘고 이러면 이제 확전 이런 상황이죠. 그러다가 이틀 전인가 미국의 어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북한에서 지금 한 행동은 진짜 전쟁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그걸 기고문을 올렸어요. 그래서 전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진짜 미치겠네요. 어제부터 참 일이 안 풀린다 싶었더니 이건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북한이 도발하면 몇 배로 응징할 것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전쟁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 겁니다. 북한이 도발하겠다는 식으로 한번 붙겠다는 식으로 막 이야기해놨는데 거기다 대놓고 우리 대통령께서 한번 뜨자 이래버 있기는 이제 둘이서 여차하면 한번 붙을 사태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과거에 북한에서 목함 지뢰부터 해서 천안함부터 해서 이렇게 도발했는 그 시절로 돌아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 시절에는 여차하면 심각한 어떤 사태가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건 아니라고 보지만 또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또 국민은 어떻게 할 수 없죠. 전쟁이 터지면 푸틴하고 젤렌스키하고 둘이서 한판 붙자 해갖고 그래 붙자 이래보고 나면 젤렌스키도 참호 속에 들어앉아 있고 푸틴도 참호 속에 들어앉아 있고 싸우는 건 젊은이들입니다. 양쪽에다 몇십만씩 죽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참 너무 쉽게 나와버리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 핵가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하고 그 한번 붙자는 그러니까 핵을 쏘기 전에 먼저 그 뭡니까 발사대를 초타시키겠다는 것 같은데 그게 될까요? 고체연료로 해갖고 북한의 여러 곳에서 그냥 세워갖고 쏘면 패트리엇 미사일로 못 맞췄습니다. 그 어저께 발사한 거는 극초음 속에 불규칙적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인데 그걸 못 막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바꿔 말하면 너가 서면 우리도 가만 안 있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대 맞으면 너가 10대 때리니까 너도 죽는다, 같이 죽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자는 이야기를 이렇게 참 쉽게 막 할 수 있다는 게 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일이 자꾸 빠지면 안 되는데 이 문장 하나가 오늘 국내 정치를 좌우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일단 갑자기 막 화날라 그러네요. 거래소가 거의 1.12% 하락을 했고요. 여기 하락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 정도는 지켜줬어야 된다고 봐요. 이 정도 어제 이 자리 정도는 지켰어야 되는데 이걸 깨고 지금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 많은 지지선의 매물을 뚫고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급했다는 얘기입니다. 파는 사람들이. 외국인이 5천억 정도 선물 매도치고 그래서 1,800억 매도하고 기관이 4천억 정도 매도해가지고 양쪽 다 매도를 해서 쭉 땡겨 내렸습니다. 자, 이제는 그 뭐 미국 증시, 일본 증시 이런 거를 게 별로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미국 증시 올라가고 일본 증시 올라가고 해외 증시 올라가면 국내 증시 따라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되는데 이런 한반도 긴장이 올라가게 되면 그 미국 증시 올라가더라도 불안합니다. 미국 증시 빠지면 더 빠져버리고 전쟁이라는 느낌이 들면 그 증시는 무너지게 돼 있다고 봅니다. 그 코스타니즘 책에도 보면은 증시의 가장 큰 악재가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 터지면 보따리 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건드려졌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심각하게 보여집니다. 이제는 그 보따리 사가지고 그 언제든지 그 피난 간다는 뜻이 아니고 주식하는 입장에서 보따리 사놓고 그 언제든지 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 터질 것 같다고 해서 빅텍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사기도 또 어려운 상황이고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 관련주 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쪽 종목 가지려니까 지수 빠지면 다 따라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못 하겠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늘 이 흐름은 상당히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지고 다시 2차로 빠져가지고 이 정도는 지지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깨고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다음 지지선이 어딘가를 찾아야 되는 보통 1파 빠지고 2파 빠지면 여기는 지지선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정도는 지난번 할 때 제가 이 정도 줄 거 놓고 여기 정도까지 오면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여기도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될 수 없으면 다음 선은 좀 비참하지만 뭐 이런 정도까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루 만에 얘기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당분간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이 많이 안 좋아졌다. 오늘 이 한마디에 도발하면 몇 배로 응징할 것 이 한마디에 그 시장이 파랗게 질려갖고 추락해버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도 지금 이게 원래는 이렇게 내려갈 자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관이 많이 팔았네요. 이게 외국인이 지금 73,200원 이때 1월 11일 날 2,300만 주를 블록딜러 매수를 했다고 치면 블록딜러 샀으니까 이제 그거죠. 이 가격보다 몇 프로 한 2, 3% 사게 샀을 거니까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좀 산 가격에 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기들이 블록딜로 사는 가격 위에서 팔고 싶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팔아먹으려고 조금씩 끌어올렸는데 오늘 악재가 떠갖고 확 빠져버리니까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거 계속 달고 가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려면 그 삼성전자를 팔든지 팔면 쭉 빠져버리니까 안 되겠다 싶으면 선물로 해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선물 매도가 지금 5천억 정도 나온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되게 답답한 건 외국인일 겁니다. 이 공매도도 안 되기 때문에 공매도 되면 그냥 종목 가지고 있으면서 공매도를 쳐가지고 어느 정도 보상을 하면 되는데 공매도가 안 되니까 내려갈 때 대책이 없죠. 선물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던져야 되는데 주식 던지면 급락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도 그 상당히 난감한 상황. 어떻게든 간에 조금이라도 저점이 보이면 틈나는 대로 계속 던져가지고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봤던 외국인은 한국 증시를 산 게 아니고요. 한국 증시는 거의 안 샀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안 사고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계속 매수했잖아요.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매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거래소에 매수한 금액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 날 때가 많았거든요. 바꿔 말하면 다른 거 다 던져가지고 팔고 그걸 삼성전자로 샀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올라가는 이걸 생각하고 삼성전자 쪽으로 돈을 몰고 다른 걸 다 팔았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증시에서 믿을 놈은 삼성전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팔고 삼성전자로 몰아놨는데 이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무너지면서 블럭딜 어쩌고저쩌고 꼬였는 데다가 시장이 안 좋아져 버리니까 얘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고 보면 이제는 재수없으면 정말 여기까지도 봐야 되는 그런 장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 오늘 보는 제 입장에서는 이 몇 배로 응징할 것 한다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남한에다가 도발하면 응징할 것 같으니까 이거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던져보죠. 한번 쏴볼 겁니다. 뭐 ICBM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거 한번 도발해봐라 이러고 핵무기 뭐 날릴 수 있는 이런 거 단거리 미사일 같은 거 해갖고 동해 쪽으로 아니면 뭐 연평도 쪽으로 해서 휙 날릴 겁니다. 날리면 10배 응징하려면 우리 핵무기도 없고 그 북한도 우리가 거기다 10개로 쏠 수도 없죠. 그래서 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러고 아마 서해 그 NLL 지역에다가 포탄이 막 떨어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한 떨어지면 우리는 또 그쪽 상황해갖고 또 10배로 더 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도발이 국지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그랬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일이 생기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기면 그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 지정학적 그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아졌다. 그렇게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더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려니까 좀 그렇긴 하다. 좀 근데 제가 봤을 땐 되게 안 좋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장중에 특징주는 뭐 그 경영권 분쟁에는 한미 사이언스 상한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따라 들어가지도 못했었고 로봇 관련주에서 오늘 인탑스 이게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삼성이 하고 있는 게 웨어러블 로봇이죠. 몸에 이렇게 입는 그거. 그 예전에 웨어러블 로봇 할 때 그 각각의 부품들 뭐 팔에 장착하고 다리에 장착하고 이런 부품 쪼가리들을 전부 다를 인탑스가 원래 삼성전자 그 휴대폰 쪽에 그 회사죠. 그 회사이기 때문에 인탑스에서 그거 부품 다른 쪽에 있는 그 부품들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걸 하나로 세트로 만들어 갖고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그걸 인탑스에서 하겠다 이렇게 옛날에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 올라갈 때 보시면 이때 그거였거든요. 이 급등에 상한가 들어가고 뭐 급등하는 이 모습 나왔을 때 이때 웨어러블 로봇 그걸 인탑스에서 한다 이래 가지고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웨어러블 로봇의 시제품이 나왔다 이러니까 이제 실제로 현실이 됐죠. 현실이 돼갖고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 중에 얘가 상한가 들어가니까 다른 것도 뭐 이제 없을까 싶어갖고 비슷한 종목들이 막 따라 올라갔고요. 개인적으로 그 에브리봇 들어갔다가 뭐 별로 먹지도 못하고 뒤에 마지막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손절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결과적으로 오늘 있었던 이거는 LG전자가 쭉쭉쭉 했을 때 뉴로메카가 올라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삼성이니까 이건 또 삼성 얘니까 아니면 그 램보 로보틱스도 못 따라 올라가죠. 이건 그
웨어러블이 아니고 완전한 움직이는 로봇이니까요. 그래서 인탑스가 오늘 가장 개인적으로 봤을 때 돋보이는 종목이었다. 딱 요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거. 그래서 요렇게 움직였고, 그 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쟁 관련한 어떤 도발을 해가지고 지금 빅텍이 또 올라가죠. 이거 청하해운, 흥구석유 많이 못 올라가는데 빅텍이 지금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당분간은 국내 증시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제가 왜 아까부터 자꾸 허탈을 해지냐면 아침에 시장이 무너지기를 다 팔았습니다. 이 이준석 관련주 다 팔았습니다. 왜 팔았냐면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윤 대통령께서 북한 도발하면 몇 배로 응징할 것, 이 부분, 이런 표현까지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저쪽에서 한번 사오적 하는데, 너 주먹 한번 날리면 돼. 10번 때리 뽑기다가 한번 붙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한 건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견해로, 선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총선이 다가왔는데, 마땅한 돌파구가 없죠. 그러면 보수 대결집을 하려면 북한 도발이 가장 좋습니다. 북한이 도발한다 그러면 보수는 애국심 뭐 이쪽으로 해가 또 뭉쳐져 있죠. 좀 나이 드신 분들, 저도 지금 나이가 좀 많은 편이지만 저희 나이대 있는 사람들은 북한 도발 그러면 거의 발작 버튼이 눌려집니다. 언제든지 총 들고 뛰어나갈 준비 태세가 돼 있죠. 옛날에는 민방 훈련해 갖고 여차하면 총 들고 동사무소로 뛰어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하겠다는,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뭔가 도발했다 그러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들고 일어납니다. 거의 결집한다는 얘기죠, 보수가.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 선거 후반에 항상 나오는 영상이지만 양당으로 나눠져 있다가, 진보 보수 나눠 있다가 보수 대결집 이렇게 해서 모이면 진보 쪽은 또 저쪽이 모인다 가만히 있으면 질 것 같으니까 우리도 모여 이래갖고 이제 다시 결집해갖고 양쪽이 표가 갈리죠.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편을 갈려갖고 결집하는 이 현상이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가 이제까지 대한민국에서 양당 둘이서 그냥 니 한 묻고 내 한 묻고 나눠 먹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동기가 이거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3의 존재가 들어갈 틈을 안 주는 거죠. 위기감을 조성해가지고 한쪽에 결집시키면 반대쪽이 또 질 수 없다 이래가지고 다른 제3보다 더 중요한 건 저쪽을 이겨야 된다는 여기에 매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제3정당이 빅텐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쪽도 조금 불투명해진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 팔았습니다. 아침부터 이 한마디에 그냥 제가 가진 종목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 팔아버렸고요. 그 다음 제가 되게 아까웠던 게 뭐냐면 IT센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체 종목 중에 가장 안정적이면서 현 시점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이 IT센이었어요. 오늘 장중에 매매도 했었습니다. 이거 제가 IT센 7,560원에 아닌데 그보다 더 싸게 샀는데 6,800원에 IT센 매수했죠. 6,800, 6,600 얼마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에 여기서 6,600 얼마니까 아침에 내려올 때부터 여기서부터 해가 6,800 여기까지 이 부분에서 IT센은 200만원 잡았습니다. 잡아서 위에서 이익실현 이렇게 해갖고 수익 좀 났었고, 그 다음 뒤에 또 잘못 잡아가지고 여기 손절하면서 날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200만원 갖고 해봤고요. 제가 제일 아까웠던 건 뭐냐면 마지막에 200만원을 잡았어요. 이 가장 좋은 종목으로 보여져 가지고 종가에 200만원을 잡았다 그럽니다. 잡아가지고 이제 내일은 현 시점의 위치로 봐도 그렇고 시장 분위기도 봐도 그렇고 IT센이 가장 좋다. 왜 가장 좋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STO 쪼개기 투자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인데 지금 쪼개기 투자 쪽에 보시면 갤럭시와 모니터리 삐리리 하죠. 못 올라갑니다. 뒤로 밀리죠. 그 다음 서울 옥션, K 옥션 다 밀립니다. 그리고 또
암호화폐 관련주도 우리 기술 투자 다 밀리죠. 근데 얘 혼자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살아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건 금 관련해서 쪼개기거든요. 그래서 IT세는 금 거래소로 갖고 있기 때문에 금 관련주로 통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국내 증시에서 금 관련주 중에 가장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게 엘컴텍하고 IT센인데, 엘컴텍은 몽골의 금광 뭐 이렇게 했는데 얘는 쉽게 잘 못 올라갑니다. 너무 가격도 그런데다가 이게 매도 물량이 자꾸 나와가지고 쉽게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 엘컴텍은 별로 안 좋은데, 이 IT센이 등장하고 나서 이제 엘컴텍이 필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쪼개기 뭐 해갖고 블록체인 쪽으로 해서 STO 이런 기대감, 부산거래소하고 지금 무슨 협약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상황이 돼 있어요. 조건도 좋은데다가 금인데다가 시장이 안 좋으면 금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얘가 제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200만원을 샀단 말입니다. 이게 진짜 억울해서 제가. 보시면 7,380원에 종가 200만원을 샀어요. 사갖고 이제 내일은 여기다가 풀로 한번 찔러보자, 인생 승부다 이렇게 딱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에브리봇이 제가 한 70만원 정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리봇 70만원하고 IT센 2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방송하기 전에 이제 이거 에브리봇은 필요 없다 싶어갖고 에브리봇은 팔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에브리봇을 시간에 거래해서 보합 가격에, 이 에브리봇 가격이 얼마였냐면, 너무 억울해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이게 에브리봇이 마지막 가격이 15,640원이었어요. 그래서 에브리봇 15,640원에 가지고 있던 거 47점 매도 이렇게 주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주문을 넣었는데, 이걸 여기다가 에브리봇에도 안 하고 IT센 눌러놓고 여기다가 이제 이게 에브리봇인 줄 알고 7,380원에 전량 매도 이렇게 눌러버린 겁니다. 눌러놓고 방송을 한참 이제 아까 요거 말고 아까부터네 한참 하다 보니까 4시 10분 딱 되는데 체결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보니까 이거 팔려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IT센 여기 나와있죠. 첫 파스에 매도된 거 팔려버렸습니다. 한 방에 200만원치가 팔려버렸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에서 이거 잘하면 시간의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으니까 빅텍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전쟁 위험 이러면 금인데, 금 하면 또 이게 빅텍보다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빅텍은 도발 이거 아니면은 올라갈 이 동기가 잘리니까 북한에서 바로 도발 안 하면 얘가 끌어올릴 힘이 없어요. 근데 IT센은 다르단 말이죠. 금이기 때문에, 금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딱 좋게 잡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주문 잘못 넣어가지고 날려버렸습니다. 허무하게. 이제는 보시면 자꾸자꾸 이 단가를 올리죠. 이렇게 좀 밀어 올리면, 조금만 더 올리면 그 다음에 이제 단타하는 사람들이, 시간에 단타하는 사람들이 요거 한 4, 5% 올라가면 이게 진짜 뭔가 있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풀매수 들어옵니다. 풀매수 들어오면 지금 이제 7,680원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오면 단일 현재가 이걸 보고 있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이 이걸 봅니다. 딱 눌러보면 태용로직스 지금 8% 올라갔죠. 자, 이렇게 해볼 거란 말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동작을 취한다고요. 시간에서 단타 치는 사람들이. 참 IT센이 4%대 올라왔죠. 이제 거래량 없는 것들은 빼고 거래량 있는 건 보면 됩니다. 태용로직스 예 올라갔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몰려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뭔지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가격도 별로 안 비싼 거 보니까 좀 삐리리 하니까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쭉 내려갖고 이제 시간에서 뭘 잡을까 이렇게 이제 시간에서 급등시켜 놓기만 하면 내일장에 대박 나니까.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그 다음 걸리는 게 IT센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제 눈에 보인다는 얘기는 시간에 걸려서 단타하는 사람들이 봤다는 얘기죠. 4%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림 딱 떼어보면 이거 괜찮네 이렇게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매수하는 사람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이제 처음에 끌어올렸던 사람들이 조금만 더 살짝 끌어올리면 시간에서 급등할 겁니다. 그럼 내일 갭으로 뜨겠죠. 이렇게 딱 각본이 나오는 건데, 이걸 200만원 잡아놓고 날려버렸습니다. 방송하다가. 그치.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 떠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4만원 날리고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상당히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이건 운명이니까. 그래서
오늘 그 다른 거 손들었는 건 아깝지 않습니다. 안 아깝지 않은데 신규 매수해갖고 이 잡아놨던 이 종목 날려버린 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아깝습니다. 어쩔 수 없죠. 마음을 비우고 그 어제부터 꼬여가지고 되게 지금 심리적으로 압박받는 데다가 뭐 그래서 실수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뭐 내일장에 열심히 또 뛰어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보유 종목은 없습니다. 다 팔았고요. 진짜 그 전체 종목 중에 전년 관련주에 안 들어갈 바에는 전체 중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게 IT센이었었어요. 근데 오히려 엘컴텍보다 엘컴텍은 이건 별로죠. 우리기술투자도 별로고 갤럭시아 모니터리도 별로고 지금 딱 그 좋았는데 놓친 고기가 더 아까워 보입니다. 어쩔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면 또 제가 들어가면 뒤로 밀어버릴 겁니다. 밀어버리고 손절시켜 버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날린 건 날린 거고요. 그 당분간은 그 위험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북한 응징 이런 소리 나와버리고 나면 참 암울합니다. 지금 그 건설주 쪽도 어제 제가 다 손절해 버렸지만 건설주 쪽도 지금 지지선 깨고 막 내려가고 있죠. 계속 뭐 중소건설사 부도 이야기가 막 나오고 이렇게 있고 하니까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한 가운데 행여나 선거에 이기자 뭐 선거만 이기고 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그 달리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암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어차피 손절돼 버렸으니까요. 이거 가지고 있었으면 내일 좀 200만원 가지고 있었으면 그 내일 상승할 때 추가 매수해 가지고 승부를 한번 걸어볼 만했는데 이제는 뭐 그것도 다 날아가 버렸고요. 뭐 조금 쉬어간다는 느낌으로 시장이 안 좋은데 괜히 물에서 뛰어들다가 총 맞는 것보다는 밑으로 내려간다면 충분히 놔뒀다가 다 빠지고 나서 지지되면 또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인버스. 이것도 지금 저항선까지 와버렸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도 지금 더 갈 만한 게 없는 상황이네요.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라리 지금 이걸 더 가버릴까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시장이 하도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더 괜히 보고 있으면 속만 상할 것 같고 진짜 이건 많이 아깝네요. 벌써 8만원 날렸죠. 날린 건 아닙니다. 본전에 팔았으니까 8만원 벌 걸 못 벌었다 이런 얘기니까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 많이 안 좋으니까요. 위험관리 잘 하시고 저는 내일 장 끝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